안녕하세요. 우미와 한호의 한호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계기로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심도 있게 해 나갈 이야기들을 이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컨텐츠를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방송 출연한 게 계기가 돼서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하고 근본을 계기로 해서 쭉 이런 컨텐츠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꼬 부부가 아닙니다. 최수종 하이라 배우님께서 메인 패널로 나오셔서 하는 TVN 방송이 있죠. 거기에 저희가 3회차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7월 14일 본 방송을 봤습니다. 혼자. 아내는 지금 독일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해당 내용을 통해서 서로 질의응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번 만나고 결혼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시작으로 연애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서로 4개월 동안 문자를 주고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맞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영혼의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느낄 만큼 굉장히 잘 통했고 그다음에 미술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진짜 자석에 이끌리듯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생각하는 게 깊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마인드 자체가 성숙하다라는 게 느껴졌고 나이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 사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감정이 좀 식어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독일로 만나러 가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통화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내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었던 거예요. 평생을 어머니랑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좀 아프신 것도 있고 그런 어머니를 독일에 혼자 두고 어머니가 독일 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떠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었나 봐요. 그거를 나중에서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힘들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저에게 의지하고 저를 의지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저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일반 사람보다는 굉장히 심한 정도였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해결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제 제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안한 심리에서 했던 행동이지만 당시에 진짜 그 상황을 맞닥뜨린 당사자로서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도 다 못해요.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을 싸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타협점을 찾을 기미도 안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합의하에 이거는 나이 차이, 문화 차이를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서로 느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까지 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크리스티나는 1년 비자가 끝나서 이제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저는 솔직히 와이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집중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안 가리고 다 했어요. 출장을 가라 그러면 가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방송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저는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 숙소를 잡아야 되는 과정 제가 딱 2번 갔거든요. 한 번은 회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패키지가 있어요. 처음 베트남에 방문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 일단 베트남 숙소를 예약하는 데 있어서 번역기에 대한 부분들 자 일단은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3명이 출장을 가고 현지 직원 2명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현지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5명의 숙소를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숙소를 예약하는 것도 제 역할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현지 베트남 직원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온 김에 여자친구들이랑 여행을 하고 싶었나 봐요. 올라온 김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숙소를 거기서 잡아주기는 하는데 우리 여자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2명 직원에 2명 여자친구였던 거죠. 근데 제가 선뜻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좀 듣기로는 그쪽 문화는 잘 모르지만 한국 남자들은 함부로 베트남 여성들과 혼숙을 진행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안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서요. 그런 걸 이렇게 잡아내고 너희들을 처벌 안 할 테니 뒷돈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끼리 가는 건 상관없지만 예약을 한국인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은 따로 잡지만 베트남 여성들, 그 여자친구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주인이 혹시라도 본다면 그거를 주인분한테 여쭤봤죠. 예약하기 전에. 현지,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 2명과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행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계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번역기를 사용한 내용을 아내가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콕 집어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현지 여자친구들과 같이 숙소를 잡는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또 추궁이 된 거예요. 이미 독일에 있는 아내는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방송에서는 내가 해명한 거, 내가 설명한 거, 그거 다 어디 갔지? 그때부터 좀 걱정되더라고요. 제 지인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저한테. 저는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 출연한다고. 그런데 본방이 나가죠. 본방 나갈 때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고, 수시로 재방송이 나가니까 재방송 나갈 때마다 그걸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냐. 내용 자체는 사실이긴 한데 조금 편집에 의해서 내용이 와전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 방송을 보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방송과는 유튜브가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던 부분이지만요, 그냥 해외 나가서 바람 핀 놈이 됐어요. 그냥 어쩌겠습니까? 이미 방송 나간 거고 저희들이 출연하겠다라고 자처한 일인 거를.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욕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 울었던 내용이 솔루션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때 아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신 여자 선생님 있죠. 그분이 이제 솔루션을 해주고 옆에 남성분들도 계속 솔루션을 해주는데, 굉장히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고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도 몰랐는데 이제 편지를 저희한테 써주셨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써준 편지글, 와, 그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크리스티나의 친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새아버지도 12살 때 돌아가시고 계속 아버님 없이 사춘기를 보낸 거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최수종 배우님이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편지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써주시는데, 와, 그거는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이 내용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조금 심리가 되게 불안했고 또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서로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또 마무리를 그렇게 훈훈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데요. 끝까지 파헤칩니다.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스튜디오에서 그랬어요. 이런 여자는 우크라이나 국정원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인재를 왜 썩히고 있느냐. 이 사람 데려다가 국정원 요원으로 썼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전쟁 종전시켰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제 아내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제가 방송의 내용처럼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었다면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유튜브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아내가 독일로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저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 아내 너무 보고 싶고요. 하루에도 2-3번씩 영상통화 하고요. 지금은 크리스티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 거긴 한데 작년에 유산의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하면 임신한 것과 똑같이 이 호르몬 변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예민한 성격인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심리적인 이런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었지 않았나. 그게 저희의 안 좋은 상황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로 가지 않았었나.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유산은 됐지만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저희를 다시 이어준 매개체가 된 거는 확실하죠.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와이프에 대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성숙해졌고요. 방송에서 크리스티나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토킹하는 거 보고 주변에서는 와, 크리스티나 한국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몰랐는데 한국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도 이렇게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이런 썰 컨텐츠로 이렇게 좀 풀어가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영상 댓글 하단에다가 전부 남겨주세요. 질문하고 싶은 것들 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환영이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와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